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모습 봤죠? 이번 시간에는 그 뒤에 벌어진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한 사건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는 6.25 전쟁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끝났지? 전개 과정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전개 과정을 보통은 4단계로 나눕니다. 시작된 그러한 좀 모습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반전이 거듭되는 그런 좀 변화 양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변화된 지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 지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당연히 마무리되는 그런 지점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시작되었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 공격을 시작하는 남침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남침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 여러분, 1948년 8월에 이제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북한에서도요, 새로운 정부가 세워져요. 그렇게 각기 다른 정부가 남북한에 세워져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단 상황이 그 당시에도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힘으로 남북한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러한 침략 행위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이러한 전쟁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걸 채 생각하지 못했던 국군이 북한군의 침략에 열심히 맞섰지만 뭐 3일 만에 서울 빼앗기는 식으로 계속 밀려요. 이때 소련에게 무기 공급 등의 지원을 북한이 받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국군이 밀려서 낙동강 이남까지 계속해서 이제 후퇴하고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초기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이제 수도를 빼앗기고 부산이 임시 수도로까지 지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반전.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지점인데요. 국군, 국제연합군의 반격이라고 적혀져 있죠. 국군이 계속해서 북한에게 밀렸어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 국제연합군이 국군을 도와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난 모습인지 볼게요. 그 당시 국제연합은요, 북한의 침략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여한 국제연합군을 남한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제 국군이랑 국제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북한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바로 인천에 이제 군대가 상륙하는 그러한 작전이 펼쳐지고 이게 성공하면서 북쪽으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밀고 올라가는 반격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때 평양을 넘어서 거의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지도를 봤더니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쭉 거의 북쪽 끝까지 이르를 정도로 북쪽까지 진격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이 이 지도만 보면 이러다가 국군, 국제연합군에 의해서 한반도 통일? 막 이런 것까지 막 상상하곤 하는데 또다시 변화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이번엔 중국군이 개입하게 돼요. 중국군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번엔 중국군이 북한군의 힘을 보태는 식으로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이 짜여져 있어요. 북한군과 중국군이 한 편이 된 거죠.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한 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빨간색이 북한군과 중국군 밀고 내려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북쪽까지 올라갔으나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글로도 확인할게요.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전쟁에 개입하면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국군이 왜 개입했을까? 그 까닭도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 북한이 사라지면 미국의 우방국인 대한민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야 하는데 대한민국과 국경을 마주한다는 게 또 다르게 보면은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중국의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요.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을 도와서 이 전쟁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계속 밀려 내려와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거의 이제 뭐 38도선 또는 이제 오늘날 휴전선이라고도 하는 요 부근을 경계로 해서 북한군과 중국군이 한 번은 밀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한 번은 밀고 올라가기도 해요. 계속해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는 그런 전선 고착 상황이 벌어집니다. 38도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요. 한편에서는 전쟁을 멈추려고 휴전 협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휴전 협상이 쭉 진행되면서 1953년 7월에 휴전이 결정. 맞서 싸우던 자리는 휴전선이 되어서 남북은 휴전선을 경계로 다시금 분단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구나. 아마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몇십 년 더 살겠죠? 앞으로 현대사가 어떻게 바뀔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원하는 상을 그려내면서 힘을 보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인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6.25 전쟁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눠서 봤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다시금 사진으로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북한군이 38도선 이남으로 침공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북쪽으로 막 진격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또다시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한 분단이 고착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노력이 어떻게 기울여졌는지도 좀 살펴볼 텐데요. 휴전협정 체결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남북한을 비롯해서 미국, 소련, 중국 이런 국가들도 이 전쟁과 관련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전쟁 관련국들이 참가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로 다른 주장이 대립하면서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고 휴전 상태가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일으켰어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이 동원되는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그런 걸 조금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25 전쟁의 피해 상황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인명피해 어마어마하죠. 이제 국군, 국제연합군, 북한군, 중국군 이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매우 많이 다치고 죽었어요. 게다가 가족이 흩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살아있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상가족 그리고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피해를 봐도요. 뭐 6.25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중앙청 건물, 파괴된 덕숭의 모습, 그림으로도 여러 시설들 파괴된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황폐화된 국토, 건물, 도로, 철도, 다리, 파괴된 여러 시설,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남북한 적대감, 보복 감정 같은 게 또 뿌리 깊게 자리 잡기도 했어요. 피란을 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점령지가 바뀔 때마다 이제 국군, 북한군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까닭으로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 낮에는 국군이 점령했어요. 근데 이제 밤 시간에 북한군이 점령하는 식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럼 밤 시간에 이제 북한군이 이 마을을 점령한 이후에 너희 낮에 국군에게 밥 줬지? 정보 줬지? 막 이런 걸 막 까닭으로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거꾸로의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누군가를 빨갱이, 북한을 도와준 사람이야. 너 북한을 좋아하지? 막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감정이라든지 그때 당했던 이런 좀 고통에 대해서 복수할 거야 라는 감정이 바탕이 되어서 아직까지도요 좀 누군가를 좀 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감정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게 6.25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악감정이 쌓여있는 것부터 평화적으로 좀 걸러지는 순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6.25 전쟁 이제 앞에서 어떤 피해를 줬는지도 살펴봤는데요. 다시금 우리에게 남긴 게 무엇인지 정리를 해볼게요. 남북한 모두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죠. 그 상처가 흉터가 될 만큼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파요. 살아있는 이산가족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물지 않는 상처인 것도 같아요. 자,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은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일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더라도요. 남북한 관계가 평화적으로 바뀌어서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요. 이 아물지 않는 상처의 일부는 점차 아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에 그래프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민간인 군인들이 좀 피해를 입었는지 막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남한만 해도요. 주황빛깔의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피해를 입었죠. 북한도 민간인들이 꽤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6.25 전쟁은 한국군 62만 명, 국제연합군 16만 명, 북한군은요 93만 명, 중국군이 10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민간인 피해도 커서 남한 100만 명, 북한 150만 명이 사망했고요. 전쟁 고아만 해도 수두룩하고 이상 가족도 1000만 명이 넘게 발생을 합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아픔은 다시금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방식을 선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산가족에 대해서 앞에서 좀 내용을 봤는데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벌어졌던 그런 모습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983년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자,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 136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 10만 건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 있었고요. 그중 한 10,000건 가량, 10,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난을 피해서 막 이곳저곳 좀 이동을 했는데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볼게요. 대한민국 동남쪽 가장 끝부분에 자리 잡은 부산이 6.25 전쟁이 일어난 후 1000일 동안 대한민국 임시 수도였어요. 피라민의 삼터이기도 했었죠. 이 100만 명이나 되는 피라민이 갑자기 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산비탈에 반잣집을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도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물 2동이로 며칠을 버텨야 하는 힘든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이러한 시기에도요. 배우려는 학생들, 가르치려는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며 전쟁 고아를 돌보기도 했고요. 삶의 터전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부산에 가면요. 이 산 비탈에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는 모습이 남아있어요. 물론 이때 지어진 집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이 공사를 통해서 바꾸기도 했지만 산 비탈에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이때부터 산 비탈에 많은 집을 짓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피라민의 생활 관련해서 공부하려는 학생, 가르치려는 교사, 학교 천막 짓고 세워지기도 했고요. 시장통에 피라민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나와 있기도 하죠. 자, 열심히 6.25 전쟁 공부했으니까요. 마무리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 공격을 시작, 6.25 전쟁이 시작되었죠. 자, 그리고 이 작전을 계기로 국군 국제연합군이 북한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는 식으로 북진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자, 6.25 전쟁 중 가족이 서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산가족이라고 부르죠. 더불어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도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까지 모두 끝이 났네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